자, 안드로이드 모바일 프로그래밍 수업 챕터 4 기본 위젯 익히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그 동영상 수업에서는요, 어, 지금 기본적인 이론과 그리고 간단한 예제들에 대한 분석, 코드 분석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 예제들을 직접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실습뿐만 아니라 직접 간단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또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동영상에서는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수업 전에 한번 간단하게 파악한다 정도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챕터 4 기본 위젯 익히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챕터에서 볼 것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뷰에서 파생된 그 기본 위젯이란 것을 볼 건데요. 위젯을 통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뷰의 개요, 기본 위젯 다루기, 기본 위젯 활용하기 이런 순서로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뷰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뷰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 더 간단히 말하면 모바일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뷰입니다. 예, 뷰예요. 뭐 버튼뿐만 아니라 뭐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뭐 이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위젯이라고 하고요. 위젯.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버튼이라든가 라디오 버튼 이런 것들이 다 위젯입니다. 예. 제가 좀 할게요. 이런 것들이 다 위젯이에요. 근데 이런 위젯들은요, 그냥 뭐 이렇게 화면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위젯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을 이제 화면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요. 이런 위젯을 담을 수 있는 위젯, 이것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뷰는 이렇게 많은 어, 뷰 클래스를 상속받은 많은 이런 클래스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뷰 그룹, 텍스트 뷰, 이미지 뷰, 프로그레스 바 등등이 있고요. 또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바 기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그 뿌리가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이걸 보아도 아시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있는 뭐 툴바라던가 혹은 뭐 체크박스라던가 시크바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것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뷰 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세부 하위 뷰들은 이 뷰 클래스의 공통적인 성질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뷰 클래스의 어떤 속성, 성질, 뭐 그리고 뭐 기능, 메서드 이런 것들을 다 뷰 클래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일단 뷰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면요. 이 나머지 하위, 자식 클래스들은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 공통된 뷰 클래스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뷰 클래스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뷰 클래스의 공통된 성질,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초반부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보죠. 이건 참고사항인데요. 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 사이트로 가시면은 어, 이 앞에 나왔던 이런 각각 위젯 그리고 그 위젯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메서드라든가 멤버 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레퍼런스라고 하죠. 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좀 아쉬운 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다는데 되게 매뉴얼이다 보니까 간략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롬 같은 걸 이용해서 크롬 같은 경우 요즘 버전은 이제 뭐 이렇게 마우스 커서만 두면 이제 영어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 간략하게 단어 정도만 파악하고 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나중에 혹시 뭐 따로 개발을 하다가 어떤 클래스나 어떤 위젯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면 이 사이트를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뷰 클래스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 클래스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XML 파일과 자바 파일이. 그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이 아이디를 통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XML 파일에 있는 버튼이라든가 텍스트 뷰라든가 이런 위젯들을 자바 파일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XML 파일의 이 각 객체마다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디를 통해서 접근하고 참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면요. 바로 그냥 예제로 보죠. 이거 자바 파일이에요. 이거 자바 파일의 코드 일부고요. 버튼이라는 버튼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버튼 객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자바 버튼 객체지, 우리 XML 파일과는 연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연결을 시켜주죠. 이것과 r.id.btn1. 이것은 이 btn1이라는 것은 그 XML 파일의 버튼의 아이디일 겁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 버튼 1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때 쓰이는 메서드가 바로 이 find view by id라는 메서드입니다. 예, 버튼 타입으로 반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디 중요하고요. 자, 예제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또 얘기를 할 거니까요.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자, 여기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아이디가 체크된 부분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이디가 뭐 텍스트뷰 1, 피메일, 메일 이렇게 세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 이름은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예, 그렇고요. 자, 그 다음 볼게 레이아웃 위스 레이아웃 하이트입니다. 모든 위젯들은요. 자,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뭐 버튼이 됐든 뭐 이미지가 됐든 각각 다 영역을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영역을 차지합니다. 모든 위젯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위젯들의 공통 속성으로 width, 가로 길이, height, 세로 길이 이것을 갖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XML에서 이 두 개의 속성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요,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요. 이건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높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일단 이 두 가지 값을 가장 많이 씁니다. 매치 페어런트, 랩 컨텐트. 부모의 폭이나 높이를 맞춘다는 의미. 자, 예를 들어보죠.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은요, 기본적으로 화면과 위젯 사이에서 위젯 그 중간에 있고요. 위젯들을 담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위젯을 우리가 세팅을 해놓습니다. 여기 써있는 뭐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런 레이아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화면 전체로 이렇게 깔아놓고요. 뭐 물론 뭐 다르게 쓰는 경우도 많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초반에 볼 리니어 레이아웃 이런 레이아웃은 보통 화면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이제 버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런 위젯들을 올려놓는 거죠. 자, 여기 뭐 부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화면이 제일 큰 부모고요. 그 자식이 레이아웃이고요. 그 또 레이아웃에 담기는 뭐 여러 가지 위젯들이 바로 이 레이아웃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아빠,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손자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즉 이 말은 이 매치 페어런트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가로 사이즈는 자 나의 가로 사이즈는 매치 페어런트 부모 페어런트 부모죠. 부모랑 매칭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부모 사이즈만큼 갖겠다는 거죠. 부모 사이즈만큼. 세로 길이가 매치 페어런트면 또 세로 길이를 부모만큼 갖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모두 매치 페어런트라고 하면 부모, 즉 레이아웃의 사이즈만큼 그 위젯의 크기가 설정이 됩니다. 물론 레이아웃이 작으면 또 그만큼 작게 설정이 되겠죠. 그런 의미고요. 이 랩 컨텐트는 예를 들어 요거 좀 잘 보이시나요?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이라는 위젯에 들어있는 값이 요 버튼입니다라는 글자예요. 랩 컨텐트는 이 위젯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 뭐 텍스트라던가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의 사이즈만큼 이 위젯의 크기를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가로, 세로 길이를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죠. 지금 요 위젯은요, 딱 봐도 알겠지만, 가로는 부모만큼, 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값만큼이에요. 그래서 위스가 매치 페어런트, 하이트가 랩 컨텐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고, 요거 하나 좀 더 얘기하죠.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직접 픽셀을 입력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폰이 480에 800 사이즈인데요. 내가 픽셀 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폰 사이즈는 정말 제각기 다 다르죠. 태블릿도 있고 작은 폰도 있고 큰 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픽셀로 만약에 어떤 위젯의 사이즈를 픽셀로 맞춘다면요. 작은 폰에서는 이만하게 보이던 게 큰 폰에서는 요만하게 작게 보이겠죠.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픽셀은 잘 쓰진 않아요. 예.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픽셀 대신 그래서 DP라는 수치를 많이 씁니다. DP. 30dp 이렇게 하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30dp다. 그러면은 큰 폰에서는 역시 이 거리만큼 이 비율만큼 동일하게 30dp라고 해서 늘려줍니다. 즉 dp를 쓰면요. 폰의 사이즈에 맞게 위젯의 사이즈가 적당히 늘어났다 줄어났다 합니다. 그래서 dp를 많이 씁니다. 자, 또 하나 공통 속성 봐야 될 게 백그라운드입니다. 배경색입니다. 배경색. 그래서 주로 RGB, RGB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예, 이 값으로 많이 쓰고요. 자, 여기 예제가 있네요. 레이아웃도 어쨌든 위젯입니다. 다만 다른 위젯을 담을 수 있는 위젯이라는 특성이 있을 뿐이죠. 자, 위젯. 이것도 위젯이니까 역시 백그라운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백그라운드 값을 FF000. 이거 R 값을 최대치 준 거기 때문에 빨간색이죠. 자, 빨간색이 됐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이 버튼의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RGB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
자,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는 보통 레이아웃의 색상, 아니, 레이아웃뿐만 아니죠. 위젯의 배경 색을 설정할 때 주로 쓰는 예, 속성입니다. 자, 패딩 속성 보면요. 패딩은요, 어, 경계선으로부터 위젯 안의 요소가 떨어지도록 설정. 즉, 뭐 여기 예제도 나와 있지만, 여기 이렇게 쓰고, 버튼에다가,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하이라고 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패딩은요, 이 위젯의 경계선과 이 위젯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뭐 이런 글자가 되겠죠. 이 내용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거리. 이 거리, 공백을 얼만큼 주겠냐는 거예요. 공백을 얼만큼 주겠냐. 자, 여기 보면요. 패딩 30dp라고 되어 있죠. 즉, 뭐냐?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은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이 경계선과 30dp를 유지해라. 30dp만큼 여백을 줘라. 그런 뜻이에요. 네. 여백을 안 주면 보통 이렇게 되죠. 여백을 안 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백을 줘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마진 속성인데요. 패딩이랑 비슷한데요. 아까 패딩은 안쪽 여백이었다면 레이아웃 마진은 바깥 여백입니다. 바깥 여백. 예제로 설명을 드리죠. 자, 텍스트 뷰 여기 있습니다. 이게 텍스트 뷰예요. 마진을 20으로 줬어요. 20dp. 이건 뭐냐? 요만큼, 요만큼, 뭐 또 요만큼, 요만큼을 20이라는 사이즈만큼 줬다는 뜻입니다. 20이라는 사이즈만큼 줬다. 그리고 뭐 밑에 다른 위젯이 이렇게 있다면 그 위젯과도 20만큼의 거리를 벌리는 거예요. 20만큼의 거리. 그러니까 패딩은 바깥 기준이고요. 아니 반대죠. 패딩은 이제 안쪽에 있는 것과 얘 여백이고요. 레이아웃 마진은 나를 기준으로 바깥과의 여백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패딩과 마진을 잘 쓰면은 좀 더 화면을 좀 뭐랄까 시각적으로 예쁘게 좀 깔끔하게 꾸밀 수가 있겠죠.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거나 꽉꽉 들어차 있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예, 마진. 책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은 이 레이아웃 마진도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패딩도 지금 이렇게 패딩을 그냥 패딩 30dp 이렇게 주면요. 위, 왼쪽, 오른쪽, 아래 다 30만큼 여백을 주는 건데요. 나는 위에만 주겠다. 혹은 아래만 주겠다. 그런 것이 가능해요. 레이아웃 마진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패딩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안드로이드 패딩 바텀, 패딩 엔드, 패딩 레프트, 패딩 라이트 이런 식으로 좌우 여백, 위아래 여백을 줄 수 있고요. 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아웃, 뭐 마진 엔드,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이렇게 좀 마진 뒤에 뭔가 오른쪽을 할 거냐, 위쪽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줘가지고 여백을 좀 더 디테일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뭐 네이버라던가 그런 곳에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냥 뭐 그런 디테일한 여백 주는 거는 일단 패스하고요. 일단 이 레이아웃 마진과 패딩의 사용법에만 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 비저빌리티라는 속성입니다. 보일까 안 보일까? 들어갈 수 있는 값은 3개입니다. 첫 번째 인비저블 안 보이지만 자리는 차지해요. 안 보이지만 자리는 차지합니다. 비저블 보이고 자리도 차지합니다. 곤 뭐 가고 없다 그런 뜻이죠. 버튼사예요. 이 고온 속성이 지금 적용된 건 버튼사인데 자 결과면 보시면 버튼사 없죠. 보이지도 않고 자리도 뺏겼어요. 자리도 없어진 겁니다. 이 세 가지 속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버튼을 누르면은 그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비저빌리티 속성을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enabled 클릭커블이라는 속성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예제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자, 버튼 1 만들었습니다. 버튼 1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버튼 1이고요. 오케이. 버튼 2입니다. enabled 속성을 false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리 많이 보죠. 뭐 예를 들어 어떤 버튼이 기능이 동작하지 않게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버튼을 동작하지 않게 아주 그냥 겉으로도 딱 이렇게 만든 게 enable 속성이고요. 물론 이제 true로 바꾸면은 정상적인 버튼으로 보이게 됩니다. 클릭커블은 false로 하면은 실제로 클릭이 안 돼요. 예, 보이긴 제대로 보이지만 클릭이 안 됩니다. 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볼 건 로테이션 속성입니다. 위젯을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거 예제 보시죠. 45 주니까 버튼이 45도 회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기능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기에만 이렇게 한 겁니다. 보기에만.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 뭐 다 있고요. 제가 뭐 간략한 힌트 같은 거는 이제 드리니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기본 주제 다루기 텍스트 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텍스트 뷰인데요. 역시 가장 여러 위젯들 중에서도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뷰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뭐 뷰의 모든 위젯이 다 뷰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뷰 클래스의 뭐 수제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 있는 속성들이 또 다른 뷰들에서 또 많이 쓰여요. 자, 보면요. 텍스트 컬러, 텍스트 사이즈, 타입페이스, 텍스트 스타일, 싱글 라인 뭐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대충 봐도 알겠지만 뭐 색상, 아까 봤던 RGB 기법, 뭐 샵, FF, FF, FF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뭐 여기 보면 AA 알파 값입니다. 알파 값. 알파 값. 투명 값이에요. 투명 값. 255로 주면은 완전히 불투명해. 네, 이거 하나만 했죠? 255로 주면은 완전히 이제 불투명해지고요. 00으로 주면은 완전히 투명해집니다. 완전히 투명해져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투명해지면 뒤에 있는 게 비치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사이즈고요. 이거는 주로 SP 요거 많이 씁니다. 20SP, 30SP 이렇게 많이 쓰고요. 글꼴인데요. 뭐 글꼴은 사실 디폴 지금은 당장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한글 같은 거 쓰면 안에 익히 아는 뭐 볼드, 이탈릭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가지 속성을 섞어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볼드, 요 마크랑 이탈릭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싱글라인 속성은요. 텍스트가 되게 길면은 보통 그 화면을 넘어가거나 다음 줄로 넘어가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너무 길 경우에는 그냥 한 줄만 출력시키고 뒤에는 이렇게 점점점 나오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true를 줌으로써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한번 볼게요. 자, 30dp 이렇게 줬죠? 예, 30dp의 사이즈로 줬고요. 물론 30sp를 줘도 무방합니다. 예, 그렇고요. 컬러 RGB 중에 G 값을 최고로 줘서 녹색이 됐네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거 세 번째 텍스트 뷰는 볼드랑 이탈릭 속성을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됐고요. 폰트네요. 쉐리프 폰트. 폰트를 이렇게 주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리고 싱글 라인이라고 해서 아무리 긴 글자, 굉장히 긴 글자예요. 긴 글자를 텍스트표에 넣어도 화면을 넘어가지 않게 중간에서 잘라주고 이렇게 생략의 표시를 보여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속성 변경 예제. 여기 이 내용은요. 쉽게 말하면은 자, XML 코드를 이렇게 짰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XML 상에서 방금 봤던 이런 속성 값을 변경함으로써 고칠 수도 있지만 자바 코드에서도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바 코드에서도요. 자, 보면요.
자, 보죠. 자바 코드에서 어떻게 바꾼지 볼게요. 이거는 뭐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텍스트 뷰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 자바 코드 상에서 XML 파일에 있던 위젯들을 쓸 수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뭐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쓸 겁니다. 그냥 아예 외워버리세요. 자, 보겠습니다. 텍스트 값, 컬러 값, 사이즈 값, 뭐 폰트, 그리고 글자, 뭐 싱글라인들을 다 자바 코드 상에서 뭐 set 텍스트, set 텍스트 컬러, set 텍스트 사이즈 이런 메서드로 바꾸고 있어요. 즉 XML에서는 아까 이렇게 보였지만, 그쵸? 자바 코드에서 이렇게 바꿈으로써 최종 결과물 에뮬레이터를 돌렸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위젯의 성질, 속성 그런 것을 XML에서도 바꿀 수 있지만 자바 코드에서도 바꿀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XML 속성들이고요. 이 XML 파일에서 요 속성 값에 직접 값을 줘서 바꿔도 되지만 XML이 아니라 자바 파일에서 이런 메서드를 통해서도 이런 속성 값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뭐 XML 파일에서 바꿔도 되고 자바 파일에서 바꿔도 되겠죠. 자, 그렇고요. 자, 텍스트 뷰를 봤고요. 다음은 버튼과 에디트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버튼과 에디트 텍스트. 이게 참 뭐 좀 잡담도 하고 좀 그러고 싶은데 이게 내용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챕터당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하는 점이 있는데요. 딱 정말 1시간 안 넘기고 1시간 안 되게 이것만 좀 참고 이것만 들으면은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실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수업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버튼과 에디트 텍스트. 버튼입니다. 여기 또 가장 많이 쓰는 위젯 중에 하나죠. 정말 활용도가 높고요. 텍스트 뷰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텍스트 뷰에서 쓰는 내용들이 거의 다 버튼에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버튼에서도 텍스트가 들어가잖아요. 버튼 이름 그런 거 그런 것처럼 공통적인 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텍스트 뷰를 잘 알면 버튼 위젯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부모가 텍스트 뷰예요. 버튼의 부모가 텍스트 뷰입니다. 예. 자, 버튼의 코드 사용 방식, 이 버튼 사용 방식 보면요. 자, 일단 XML 파일에서 버튼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바 파일에서 좀 써먹으려면 당연히 아이디를 줘야죠. 아이디를 버튼 1로 줬네요. 자, 보면은 버튼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바 파일이에요. 여긴 자바입니다. 버튼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버튼 위젯을 대입했습니다. 이거는 XML 파일에 있던 버튼 1이죠. 이 XML 파일에 있던 것을 뭐 대입이라기보단 연결시킨다고 보면 돼요.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이 마이 버튼을 통해서 XML에 있는 얘를 접근해서 막 건드릴 수가 있어요. 자, 버튼에서 이제 이 XML 상에 놓여져 있던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이벤트 처리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벤트 set, on, click, listener, 비용 클릭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이 안드로이드를 처음 할 때요, 뭐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좀 막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좀 많이 처음에 어려워하는 게 이런 코드 내용이에요. 이거 지난 시간에 자바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짠. 자, 화면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알아두셔야 될 게, 뭐, 자바 시간에도 아마 했었겠지만, 리스너, 이벤트와 리스너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벤트는요, 쉽게 생각하면 버튼을 클릭한다든가, 아니면 뭐, 특정 뷰를 오래 누르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폰을 흔든다든가, 이런 일련의 신호들이 다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럼 이벤트 리스너라는 게 뭐냐면, 듣는다죠. 리스너는 듣는 객체예요. 이 리스너들도 우리가 다 만들어줘요. 뭐, 미리 만들어진 것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리스너들이 하는 일은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이 리스너마다 너는 이런 이벤트를 들어라, 너는 저런 이벤트를 들어라, 이렇게 할당된 이벤트가 있어요. 너는 이 버튼 클릭이 되는지를 듣고 있어라. 즉, 잘 보고 있어라. 확인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고요. 예. 리스너마다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즉, 그 리스너, 어떤 버튼을 감시하는 리스너가 있다면은 그 버튼이 눌렀을 때 그 리스너는 가만히 있다가 탁 깨어나서 이제 자기가 할 일, 자기 몸통에 있는 일이겠죠.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토스트 메시지를 출력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벤트와 리스너의 관계인데요. 자,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있고요. 이벤트 리스너를 보통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요 방식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익명 내부 클래스를 이용한 거예요. 익명 내부 클래스. 이걸 이용하지 않고 이걸 좀 풀어 쓴다면 어떤 형태냐면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방금 그냥 대충 짠 코드인데, 자, 내부 클래스입니다. 이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내부적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어떤 클래스냐면 이벤트 리스너 클래스입니다. 이벤트를 처리할 그 리스너 클래스를 내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따로. 내가 만든 버튼이니까 리스너 클래스도 내가 만들어야겠죠. 그 이벤트를 처리할 클래스예요. 한마디로. 이름은 대충 짓고요. 인터페이스를 받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뷰에 onClick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이 클래스를 생성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치면요. 이 내용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요거 많이 보셨죠? public void onClick 이거. 여기까지 치면요. 자동 완성이 돼요, 또. 아마 빨간 줄이 뜰 텐데요. 여기까지 치면은. 빨간 줄이 뜰 텐데. 아니요, 이거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른 이름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클래스 테스트2 이렇게 되고요. 똑같이 칩니다. 뷰 온, 첫 번째 딱 떴네요. 이거를 딱 클릭하면요. 끝에가 빨간 줄로 되어 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터페이스면은 인터페이스란 것은 어떤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추상 메소드를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줄이 뜨는 겁니다. 이때는 Alt Enter 키입니다. Alt Enter 키를 누르고요. 아이고, 저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요걸 빼먹었네요. 괄호를. 예, 중괄호를 빼먹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라고 하면 좀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테스트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괄호를 쓰고 딱 하면요. 여기 이렇게 빨간 줄이 뜨죠. 이렇게 커서를 대보면요. 임플리먼트 메소드라고 나옵니다. Alt Enter 키를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빨간 줄을 됐을 때 나오는 요 빨간 것들을 눌러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에러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내용이 반드시 구현해야 될 추상 메소드를 선언을 안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Alt Enter 키를 눌러서요. implement 메소드를 누르고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인터페이스에서 구현해야 될 메소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누르면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똑같죠? 네. 자, 다시 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할 리스너를 지금 만든 거고요. 이 void onClick 메소드 안에 그럼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지금 이렇게 활성화된 내용, 요 내용을 실행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지금 예제는 토스트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리스너를 만든 거예요. 리스너를 만들었으니까 그 리스너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자, 일단 이 리스너 클래스를 먼저 객체 형태로 만들고요. 객체로 만들고, 나는 btno라는 이 버튼에 set on click listener, 이 버튼에 등록할 리스너는 이 tt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set on click listener라는 메서드는요, 이 특정 위젯, 여기서 버튼이죠. 버튼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할 리스너 클래스를 등록하는 메서드예요. 이해가 되죠? 예. 이렇게 해도 되지만 길죠? 길잖아요. 그리고 또 클래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이름도 줘야 되고 생성도 해야 되고 좀 귀찮아요. 귀찮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원클릭 리스너. 그러니까 아까는 밖에서 하던 뭐 객체 생성 뭐 리스너 클래스의 구현 이런 것을 이 안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에디트 텍스트입니다. 에디트 텍스트도 역시 텍스트 뷰로부터 상속받은 거고요. 값을 사용자로부터 어떤 글자, 값을 입력받는 그 입력 상자 있죠? 그걸 에디트 텍스트라고 합니다. 자, 보면요. 만드는 방식 똑같아요. 아까 버튼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XML에서 이렇게 만들고요. 아이디 주고, 여긴 자바 파일이죠. 자바 파일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뭐 이렇게 선언해서 연결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주로 이런 내용을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에디트 텍스트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불러들이는 메서드가 getText예요. 그것을 이제 정확한 스트링 타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toString 메서드를 연결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우리가 쓰는 거죠.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거는 이따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디트 텍스트, 뭐 버튼, 이벤트 다양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예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버튼과 에디트 텍스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것도 해볼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컴파운드 버튼. 뭐 쉽게 말하면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스위치, 토글 버튼 이런 것들입니다. 예, 버튼의 자식들이에요. 생긴 것을 좀 보면요. 자, 이게 체크박스죠. 예, 체크박스. 많이 이런 거 봤을 겁니다. 체크박스고요. XML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은 체크드. 체크를 true 값을 주면 체크가 된 상태로 나오고 false 값을 주면 체크가 안 된 상태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렇게 텍스트를 줘가지고 옆에 글씨를 쓸 수 있고요. 예, 이런 내용, 요 정도만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버튼 이벤트 처리했던 것처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리스너를 등록하는 것을 했었죠. 좀 글자가 작네요. 체크박스 똑같습니다. 체크박스에 우리가 체크를 할 때마다 뭐 체크를 한 번 누르면 체크가 되고 한 번 누르면 체크가 해제되고 계속 반복되죠. 할 때마다 역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 이벤트를 처리할 클래스를 그 이벤트를 처리할 리스너 클래스 리스너를 등록하는 메서드가 요겁니다. 아까 봤던 set on click listener랑 거의 비슷해요. 이거의 이름은 set on checked change listener입니다.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너무 걱정. 이걸 막 외워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이렇게 쭉 따라치다 보면요. 그 버튼 할 때랑 마찬가지로 자동 완성 기능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그렇고요. 자,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죠. 켜졌을 때, 꺼졌을 때. 토글 버튼입니다. 둘 다, 이게 전부 다 온, 오프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뭐, 모양만 좀 다르고요. 내부적인 형태 거의 비슷합니다. 예. 체크드. 아까 체크박스에 있던 거죠. 거의 옵션이 비슷해요. 자, 라디오 버튼입니다. 이것도 역시 좀 많이 쓰는데요. 라디오 버튼의 특징은요. 일단 그룹이 있어야 돼요.
체크박스는 예를 들어 체크박스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있고 여러 개 체크가 가능하고요. 한 개도 체크 안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개 체크도 가능해요. 근데 라디오 버튼은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죠. 그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하게 하려면은 나는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게 하고 싶어. 그럼 이 두 개의 값은 이 각각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라디오 버튼은 하나의 라디오 그룹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은 꼭 라디오 그룹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설문조사를 이런 라디오 그룹이 여러 개 있으면요. 예. 나는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설문을 받고 싶다. 그러면 라디오 그룹을 4개 만들어서 이 각각의 라디오 그룹에 라디오 버튼을 뭐 두세 개씩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야 서로 독립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아이디를 넣어줘야 됩니다. 라디오 그룹과 라디오 버튼에 아이디를 넣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쓸 일이 많거든요. 자, 이미지 뷰입니다. 이미지 뷰. 말 그대로 그림 출력하는 거예요. 예. 주의해야 될 건 이미지 파일을 준비하셨으면요. 자, 잠깐 여기 보죠. 자, 화면 보이시나요? 여기 RES의 드러블이라는 폴더에 꼭 이미지 파일을 넣어줘야 됩니다. RES의 드러블이라는 폴더에 이미지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밖에 그 외부 폴더에 있던 이미지 파일들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커서를 여기다 딱 갖다 대고 컨트롤 V만 누르면 자동으로 잘 들어갑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파일이 뭐 PNG, JPG 뭐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두 개를 추천해요. 뭐 다른 것도 지원을 하는데요. 뭐 GIF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데 이 두 개 PNG, JPG를 제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파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좀 넘어가고요. 지금은 쓰지 않는 내용이니까. 자, 소스 한번 볼게요. 소스 한번 볼까요? 입에 꼬이네요. 계속 말을 하니까. 자, 보면은 요 두 개는 사실 뭐 당장 지금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건데요. 가로 세로 사이즈를 200dp, 100dp로 맞춰놨어요. 자, 찌그러졌죠? 이것 때문입니다. 스케일 타입, fit xy. 즉, 이 200, 요런 이미지를 200과 100에 맞춰라. 200과 100에 꽉 차게 맞추라라는 내용이에요. 스케일 타입 이렇게 쓰면요. 난 싫다. 이렇게 찌그러지는 건 싫고 비율에 맞춰서 늘리고 싶다. 이것도 200과 100인데요. 이건 얘예요. 핏 센터. 그러면은 비율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거보단 이게 낫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소스라고 해서 이 소스에 드롭을 이미지 파일 이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src. 자,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이 다 있죠. 보니까 뭐 텍스트 뷰, 체크박스, 텍스트 뷰, 라디오 버튼, 라디오 그룹이죠. 버튼, 이미지 뷰.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할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거를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이걸 또 해볼 거예요. 약간 좀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끝나면은 대략 내용이 다 끝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연습 문제까지 푸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도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전부 다 보고 왔다는 전제 아래서 진행을 할 겁니다. 혹시 보지 않고 왔다면은 수업 시간에 따로 유튜브에 접속해서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실습하고 연습 문제 푸시고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멘토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개별적으로 보려고 그러고요. 지금 다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제 다 하고 뭐 직접 풀어보기 이런 거 다 하고 뒤에는 연습 문제 있거든요. 이 책 뒤에 연습 문제. 연습 문제까지 다 풀면 그 사람은 수업 시간이 한 2시간밖에 안 지났어도 먼저 나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은요. 책 많이 본다고 솔직히 지금 영상을
솔직히 반복해서 10번을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실력이 크게 향상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알아야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수업 시간에 이거 이론하고 그러면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책에 있는 모든 예제를 다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좀 할 거니까요. 정말 지금 동영상 녹화 지금 50분, 45분 됐는데요. 요것만 딱 한 번만 잘 집중해서 듣고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챕터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